자, 우리가 이제 이어서 창문 얘기를 좀 했었었죠. 그 내용을 빠르고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창문은 우리가 이게 두 짝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내용이 슬라이딩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게 있고, 네 개짜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는 방법은 동일해요. 창에는 두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 원래는 한 서너 종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사이즈는 우리가 생각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이 높이를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1200으로 조정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듯이 2350으로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꼭 이것만 전체는 아니에요. 뭐랄까, 사람이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그 욕실 창문을 지나가면 욕실 창문은 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50을 준다거나 600을 준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이 사이즈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평 사이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도면을 봐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얼마인지 자로 재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고, 수직이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을 지나가는 상황이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지나가는데 화장실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은 이 화장실 크기가 높이가 높을 필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300 어떤 사람은 500 450 어떤 사람은 600 주는데 전 요 정도 되는 건 높이를 600 주라고 보통 자로 재보면 여기가 600인 경우가 많아서 600을 주라. 근데 꼭 600이진 않아요. 900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적당한 값을 찾아서 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방 안에 방창들은 대부분 1200을 주고요. 테라스 창은 아까 말했던 2350을 주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금 도면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얼마로 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350으로 주기 때문에 여기 가득 채우려고 2350을 주는 거라, 혹시 이 숫자가 달라진다면 그 다른 숫자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다만 방창의 경우에는 보통 어차피 높이를 1200 주는 게 제일 적당하니까 1200 주고 나머지를 벽돌로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딱 거실에서 테라스의 통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가 베란다 창처럼 큰 창을 주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거실에 있는데, 그러니까 도면이 이제 저희는 그 도면이 없습니다만은 거실에 있어서 이 앞으로 딱 봐도 통로가 되잖아요. 이렇게 느낌상. 그쵸? 그럼 당연히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높이 치수들을 주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굳이 현관 있는데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지 않아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벽이 있고 거실이 있고 창문이 있는데 이 앞에 테라스가 없다? 그럼 이 경우에는 큰 창을 쓰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테라스가 없다면 큰 창을 쓰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혹시 문이 열려 있을 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나마 떨어져 봤자 솔직히 많이 높아야 600이고 450이니까 어디 뻐근한 정도이지 설마 죽거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어른들은 그러지. 애들은요. 그렇죠. 아주 이제 기는 애들이 잘못해서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앞에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냐, 어차피 채광 목적을 하고 애들이 못 뛰어넘을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1800 정도를 줘버립니다. 창문을. 즉 아래를 벽을 만들어서 한 600 정도나 한 500 정도나 해서 턱을 만들어 버린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식의 내가 딱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맞출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했던 수치들로만 해결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도면에서는 우리가 요거죠. 이 테라스 창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테라스 창에는 이제 이 방창도 있고 테라스 창도 있어요.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그리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두 개를 다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인면을 먼저 한번 그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옆에다 그리긴 했습니다만은, 자, 창은 예를 들어서 방창을 그린다. 그런데 이제 창의 사이즈는 살짝 다르다고 했는데 그리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방식이 두 가지인데 높이도 다르지만 이렇게 두 개가 있냐 아니면 이렇게 네 개가 있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리는 방식이. 자, 사각형을 해서 만약에 가로폭이 1200이다 방창이다 그러면은 가로가 1200 콤마 세로도 1200을 줘서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면이 되고요. 옵셋을 30으로 해서 안으로 넣어 주시고요.
자, 작은 창, 이런 방창은 60을 주시고 큰 창은 90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0에 60 주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로 선 하나를 그려주시고 옵셋을 30을 해서 자,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가운데를 지워버리시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인면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인면이 되는 형태가 두 짝짜리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아주 큰 창을 그릴 때도 폭이 이제 1200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1200에 2350이다 이렇게 큰 창을 그린다. 그러니까 아까 가득 차는 베란다 창인데 창이 두 개다 라고 한다면은 사이즈를 주고 높이를 2450을 준 다음에 옵셋 30을 주고 대신 큰 창이니까 틀도 커야 돼서 90을 한번 줘버립니다. 이렇게 90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라인을 해서 여기 중간에서 중간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중간에서 중간으로 선을 하나 주시고 옵셋을 45겠죠? 90이니까 그래서 45, 45를 주고 얘를 삭제를 시키고 자르기로 여기를 잘라주는 식으로 지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창이든 작은 창이든 현재 요 사이즈 90이냐 60이냐 그거에 따라서 여기가 45냐 30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두 개짜리는. 알았죠? 자, 요게 하나 있고 이건 잠깐 놔두고 이제 4개짜리다 그러면 만약 2400으로 한다면 4개짜리고 폭이 2400으로 한다면 절반만 그립니다. 1200에 1200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1200에 1200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간격 띄우기를 30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간격 띄우기를 60을 작은 창이라고 생각하니까 60을 넣어주면 좋겠지만 이러면 4개를 못 그립니다. 왜냐? 반만 그렸기 때문에 저는 미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이러면 2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가 4개가 아니라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 사이즈 지금 같은 경우는 2400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1200, 1200 주고 30이란 틀을 그려준 다음에 이쪽으로 미러를 시켜줄 거라서 오른쪽으로 미러를 시켜줄 거라서 안쪽에 네모를 클릭해서 오른쪽 여기 중간에 그립점을 찍고 옆으로 가서 클릭해주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옵셋을 이제 60을 주시고 작은 창이니까 라인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옵셋을 30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르시고 트림으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건 똑같죠. 다만 이때 여기를 꼭 잘라 주십시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르시고 하단에도 여기를 꼭 잘라 주십시오. 되셨죠? 그리고 대칭을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찍고 뒤집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되셨죠? 이렇게 4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4개를 만들어줍니다. 큰 창을 그릴 때도 2400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1200에 2350 그러니까 제가 임의적인 숫자를 준 겁니다. 2400이라고 생각한다면이라고 해. 왜냐면 우리는 3000짜리일 수도 있고 뭐 3200짜리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절반 값을 준다. 그래서 2400이라고 한다면 1200을 주고 똑같이 옵셋 30을 주고 찍고 여기 가운데를 옆으로 보내고 옵셋을 이제 90을 주겠죠. 큰 창이니까. 생각이 안 나면 60으로 하든 90으로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대충 나중에는 맞춰도 돼요. 지금이야 숫자를 주고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죠. 옵셋을 45를 줘서 이렇게 양쪽으로 보내주시고 자르기 해서 여기를 커팅을 이렇게 해줍니다. 아까하고 똑같죠.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대칭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뒤집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인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인면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번 그려야 되니까. 근데 단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면을 생각을 할 건데 단면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인면에서 이제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충 옵셋을 100 정도를 줘요.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100 정도를 주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줍니다. 보면은 왜 유리 라인인데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대충 준다 그랬어요. 알았죠? 뭐 창 중에 가장 작은 창을 주는 게 좋아요. 그리는 것 중에. 그래서 우리 구성선 알죠? 각도를 60도를 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줍니다. 위치는 바꾸면 되니까. 어쨌든 이 선이 여기 선과 여기 선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위에 지나게 하지 말고, 알았죠? 그래서 자르게 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100 들어왔던데 하고 얘를 삭제를 이렇게 시켜서 요만큼만 그립니다. 요 선을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60도짜리 선인데 대충 요 정도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간격 띄우기를 30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줄까 합니다. 간격 띄우기를 30을 줘가지고 이렇게 한번 줄까 합니다. 지금 요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브레이크하고 BR이라는 게 있어요. 단축키 BR이라고 있는데 아이콘에서는 수정해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줄에 얘가 있어요. 끊기라고 있어요. 브레이크 BR. 얘를 눌러서 자, 이 선의 이쪽쯤을 대충 클릭을 할 거예요. 여기쯤을 클릭하고 이렇게 쭉 빠져나와서 클릭해주면 여기를 잘라서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선을 그리지 않고도 트림처럼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여기를 대충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 모양이 뭐냐? 유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칭으로 바꿔준 다음에 위치는 내가 더 올릴지 내릴지 판단해서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가운데를 찍어서 가운데, 만약에 옆에도 줄 거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창문 중에 가장 작은 데서 그려서 나머지를 복사해라. 괜히 큰 데서 갖고 왔는데 선이 길이 같은 게 안 맞으면 난감하니까 이렇게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폴리곤 POL 해가지고 3엔터를 하신 다음에 삼각형입니다. 그냥 대충 한 점 찍고 내접이든 외접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엔터 치세요. 요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게 해서 대충 이 정도 크기면 되겠다 하는 것에다 클릭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대칭 해가지고 선택하시고 가운데서 이렇게 수직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좌우로 열리겠죠. 이러면 뭐가 된다?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린다. 개폐 방법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알겠죠? 크기가 안 맞은 거 같은 거 복사할 때는 두 개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 아래를 찍어가지고 여기 아래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값이 다른 걸 줄 때는 복사해서 얘만 선택해서 여기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찍어서 얘를 대칭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얘도 위치가 안 맞으면 선택해서 이동해서 찍어서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맞춰주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복사를 해서 가운데 찍어서 여기 가운데다 찍어주긴 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선택해서 이동해서 한 가운데 쪽으로 대충 이렇게 옮기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런 게 있습니다. 건물 하단에 보면 요런 게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건물 아래 보면 창대라고 해서 요런 게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자, 요것을 봤을 때 요런 모양이 우리가 창문을 그리면 벽돌로 했으면 요런 모양을 잡아줘야 돼요. 적벽돌 옆세워 쌓기라는 거예요. 근데 선으로 보면 선 하나 둘이 들어갑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 저도 몰라요. 왜냐면 이거는 제 길이를 재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어차피 그냥 대충 그리면 되는 거라서 얘를 방창을 그릴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을 잘라버린 다음에 분해를 한 다음에 옵셋을 수치를 모르면 그냥 대충 주면 됩니다. 저는 80에 60을 준데 예전에 87에 67을 준 적도 있는데 80 한번 60 한번 이렇게 줍니다. 옵셋을 80 한번 60 한번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선들을 느리던가 다시 그리던가 해서 이렇게 닫아버립니다. 창 밑에 이게 있다. 두 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치를 해서 패턴이 아닌 사용자 정의 67을 주는데 각도를 90도를 줍니다. 적격도를 옆세워 쌓기라서 패턴을 사용자 정의 67 각도를 90을 줘가지고 여기는 인면으로 바꿔주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클릭해서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방창은 테라스 창은 밑에 얘가 생길 틈이 없으니까 얘 안 넣어요. 아시겠죠? 테라스 창을 얘를 넣을 틈이 없기 때문에 얘를 넣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방창 그릴 때 짜증나는 게 얘를 어떻게 그릴지가 난감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요 그림? 요걸 그려줘야 돼요. 상당히 난감하게.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쪽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 알았죠? 간격 90도에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얘를 잘라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방창을 그릴 때는 이제 그리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얘를 이렇게 잘라서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라고, 여기를 잘라서 트림으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잘라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입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에 모양이 그냥 대강입니다. 대강. 제가 뭘 엄청나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대강 설명을 하자면, 느낌만 가져가자면요. 느낌만 가져가자면요. 그렇죠? 요런 느낌이라는 거죠. 틀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 얘가 네모가 보이고 뒤에는 세워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림을 그리면, 네모를 이렇게 뭐 표현상으로 그림을 그려내주자면, 이렇게 생긴 네모에 뭐 이렇게 생긴 네모가 하나 있겠죠.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네모를 하나 줘서 얘가 하나 있고 얘가 하나 있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위아래. 다만 얘는 노란색이 돼야 되고, 그쵸? 여긴 잘랐으니까 이 뒤에는 하얀색이 되죠. 이런 느낌인 거죠. 요 안에 들어가는 창문도 이렇게 생긴 거, 창문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가있다고 생각하면은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얘도 이런 틀을, 네모난 틀을 가지고 있고, 그쵸? 요것도 안으로 이게 두께가 있어가지고 안으로 얼마만큼 이게 들어가서 연결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가지고 있죠. 얘도 이런 틀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가 똑같겠죠. 그래서 여 안에 들어가는 유리 틀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았으면 여기에 네모가 있어가지고 얘를 자른다면 여기다 이렇게 줘가지고 얘도 노란색이고, 그쵸? 얘는 하얀색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얘를 잘랐고 얘는 안 잘랐으니까 안 자른 게 하나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잘라져서 보이는 거, 안 잘라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린다는 얘기죠. 이건 좌우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 주셔야 되는 거죠. 모양 자체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만약에 1200을 그러니까 높이가 1200이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전체를 줘도 되는데, 실제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냐? 그전에는 좀 다른 게 있었는데 지금은 창호가 목재 창호 하되 이중창인 경우는 외부 창호는 알루미늄 셰시로 한다. 그러니까 이중창 대부분 다 이중창이고요. 나무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부는 알루미늄 셰시로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면들 보면 대부분 이쪽도 보면 다 이게 이중창 이렇게 다 이중창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짜리 빼놓고는 이건 문이죠. 자, 여기 픽스 같은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중창입니다. 시험에 픽스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춰줄 건데, 자,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림 자체도 지금 다 여기 이중창이에요. 여기도 이중창이고 여기도 이중창입니다. 그래서 이중창들을 그리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자, 이중창이라서 나무를 120, 알루미늄 샤시를 80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는 1200이니까 나무 120,2600만 주세요. 120,600만 주세요. 그래서 자, 우리 단면입니다. 지금 아까 저기 할 때 인면이라서 인면선 그렸는데 얘는 단면이고요. 자, 분해하신 다음에 옵셋을 45를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십시오. 45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 주십시오.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인면 처리를 해 주십시오. 교재에 지금 나오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내용 얼마입니까? 30에 60짜리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30,60짜리 아까 우리 옵셋 60 줬었죠. 작은 창이. 그렇죠? 그래서 이동해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찍어 주시라고 했죠. 여기를 가운데다 이렇게 찍어 주시고 이동해서 선택한 다음에 엔터 치고 한 점 찍고 반듯하게 직교 걸어 가지고 반듯하게 5만큼만 옆으로 보내 주십시오. 5만큼만. 아셨죠? 그리고 라인을 여기서 이렇게 직교로 하나를 그려 주시고 여기서 끝에서 하나를 내려 주시고 옵셋을 해도 되고 복사를 해도 되고 복사해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 끝에 찍어서 중간 끝 이렇게 넣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두 부분은 인면 처리해 주시고요. 아까 말했죠. 위에 그림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위에는 틀 아래 이렇게 절반만 그리고 있으니까 얘는 유리라서 선택한 다음에 선 종류를 ACAD 04W 몇 번 이 컨트롤 1번 창에서 바꿔주시면 이런 점선처럼 되겠죠. 자, 대칭해 가지고 요 두 선만 선택해서 대칭해서 두 선만 선택해서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올려서 클릭해 주시면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연장해 가지고 엔터 치고 느리겠죠. 나무니까. 그리고 얘는 치장제입니다. 뭐 힘을 받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치, 패턴, 안시 30일, 축척 5. 자, 지금 90도 돼 있으니까 90도 하나 주시고 다시 하나 틀렸네. 자, 이거 뭘 틀렸냐? 여기 특성이 해칭해야 되고. 자, 해치를 해서 이번엔 0도로 특성에서 해칭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하나 이렇게 부여해 줍시다. 이렇게 넣어달라고 했었죠. 이거를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대칭해서 선택하고 이렇게 뒤집고 엔터 치면은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하나 만들면은 이게 나무 창, 작은 방창이 됩니다. 알았죠? 사실 기억 안 나면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가 얼마를 누리면 되겠어요? 1150을 누르면 2350이 되지. 신축을 해버리면. 알겠죠? 다만 이게 애매하니까 이걸 결합을 시킬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창을 그릴 때는 똑같아요. 얼마를 주라고 했죠? 이것도 절반 줄 거면 80에 600만 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보면 1200짜리를 막 그리고 있을 건데 어쨌든 이렇게 주고 분해를 하시고 옵셋을 30을 내려줍니다. 자르기 해서 잘라주시고 선을 그려주겠죠. 그래서 인면 처리하고 자, 그때 복사를 요렇게 해달라고 그랬죠. 요 5개의 선과 사각형 하나만 선택해서 5개의 선과 사각형 하나만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찍어서 이렇게 가운데다 넣어주시라고. 그쵸?
이건 샷이니까 안에가 안 채워져 있으니까 해치를 줄 필요가 없어요. 짧으니까 연장해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해주면 된다? 대칭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뒤집으면 된다. 그래서 현재 도면에서 외부는 어느 쪽입니까? 왼쪽이죠. 이 얇은 게 외부로 가게. 그래서 여기 끝을 이거의 왼쪽에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진행하시고, 컨트롤 X, 컨트롤 Shift V 해주시면 이렇게 묶어진 채 들어와서 우리가 움직이기 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 이제 큰 창도 똑같이 이렇게 그리겠죠. 사각형에서 대신에 얘는 그냥 통으로 주세요. 120, 2350 절반 하려면 그 절반 나누는 게 1이라 120, 2350 X로 깨고, 자 옵셋을 45, 아까하고 똑같아요. 45 대신 양쪽을 다 그리니까 번거롭지만 양쪽 해주시고, 자르게 해주시고, 선을 이 끝에서 이 끝으로 그려주시고, 선을 이 끝에서 이 끝에서 그려주시고, 얘를 인면 처리해 주시고, 그쵸? 됐나요? 됐죠? 여기서 사각형을 해가지고 아까와 똑같이 30 콤마는 똑같은데 이제 90 큰 창이니까. 근데 나중에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럼 얼마로 하면 된다고? 그냥 60으로 해도 돼. 기억 안 나면이. 자 90하고 아까하고 똑같이 이동해서 선택하고 옆으로 얼마만큼만? 5만큼만 빼달라고 해. 알았죠? 얘는 나중에 밀어시키는 게 아니라서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해놓고 해치를 줍니다. 안시 30일 축척 5로 해서 하나 주시고요. 안시 30일 축척 5로 해서 90도, 안시 30일 축척 5로 하시고 90도에서 하나 넣으시고, 이거 두 개를 다르게 해주십시오. 자 대칭을 해가지고 밑에는 틀 자체는 가야 되니까 얘는 가고, 밑에 있으니까 이 해치만 선택해서 클릭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가운데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은 이렇게 오겠죠. 라인에서 이 끝에 찍어서 여기 끝까지 이렇게 연결 하나만 해주신 다음에 또 내리기 곤란하니 복사해서 여기 끝에 찍어서 중간 끝에 이렇게 찍어 주시고, 양 끝을 우리가 인면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선 종류를 ACAD 공사 W 100번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잘려진 유리 부분인 것이고, 대칭을 해서 요 두 개 선택해서 엔터하고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또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늘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사이즈만 살짝 다를 뿐이지 이거하고 똑같죠. 계속 얘기하지만 사각형을 해가지고 한 점을 찍고 80, 2350 얘도 똑같아요. 분해하시고 옵셋을 30에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자르게 하시고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겠죠. 찍기 편하니까 이렇게 주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것도 복사해서 쓰시거나 좀 번거롭게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 5개의 선과 이 사각형을 선택해서 복사, 가운데를 클릭하고 여기 가운데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복사를 해서 요 사각형을 선택하고 여기 가운데를 찍어서 똑같이 가운데다 찍으시면 같이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연장해서 늘려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큰 창이 그려지고, 얘가 알루미늄 샷이니까 바깥쪽이 현재 왼쪽이라 했을 때 이 나무 창의 왼쪽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컨트롤 X, 컨트롤 Shift V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창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됐죠? 자, 창문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은 사이즈가 그냥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900에 인면은, 자 이거를 인면소로 해볼까요? 사이즈를 900에 2100을 주시고요.
옵셋을 30을 줍니다. 우리 지금은 얘를 설명을 좀 안 할 거예요. 벽돌이 옆으로 쌓아져 있다 이 표시 있잖아요. 나중에 마지막쯤에 설명 한번 할게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설명할 수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할게요. 지금은 안 하고요. 지금은 그냥 가득 채워진 이런 형상만 좀 진행할까 합니다. 보이시죠? 이런 형태로만 진행할 거니까 알아주시고, 문은 우리 이렇게 그리는데요. 방문하고요 현관문하고의 차이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문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실 아파트는 문턱이 좀 있죠, 대부분. 근데 여긴 주택을 그린 거라 했잖아요. 주택에는 그 저기 뭐야, 현관 청사로 물 빼고 그래야 되니까 거기 보통 없어요. 아파트는 이렇게 뭐랄까 차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30을 주고요 120을 이렇게 줍니다. 안으로. 이거는 방창이나 저기나 똑같은데 어쨌든 지금 120을 주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맨 밑에 거를 분해를 해 주시고요 옵셋을 900을 하나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줍니다. 900을 아래에서 위로 하나 줍니다. 900을 아래에서 위로 하나 줍니다. 그리고 아까 120이었으니까 60을 이렇게 하나 양쪽으로 주시고 자르기를 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뭐 이거를 엄청나게 뭐 이런 애 저런 애 모양이 이런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문이라는 것만 인지만 시키면 되니까 뭐 이든 없든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예전에 보면 이쁘게 한다고 여기다가 원을 얼마였지? 100짜리 그려갖고 막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진짜 옛날인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얘들 지워서 이런 모양을 만든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이쁘게 하겠다고. 우리는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진짜 심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손잡이가 붙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요 도면을 본다면 요 도면을 보고 이렇게 이제 보통 인면을 그리는 게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쳐다봤는데 여기에 문이 보이니까 인면을 그려야 돼요. 그럼 문이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문이 여기서 이렇게 열리니까 손잡이가 여기가 있어야 돼요. 이걸 판단해서 손잡이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 놓는데 어차피 가운데를 맞춰야 되니까 선 하나 주고 이렇게 이 선 지울 거고요. 서클을 대략 30이나 35 정도 주시고 다시 여기다 50 정도 주신 다음에 이 선은 지워버리고 이 원을 두 개 다 선택해서 이동을 해서 한 여기 이런 식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살짝 이렇게 대충 이 사이 가운데쯤에.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주시고 얘만 중심선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춰줍니다. 제가 이렇게 맞춰줘요. 제가 이렇게 맞춰줘요. 되셨어요? 맞췄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선을 문이 여기서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이쪽이 고정이 되고 이쪽이 열리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쪽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쪽이 열립니다 라고 부등호 표시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끝에 가운데 끝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얘를 원래 일정선을 줘야 되는데 그냥 은선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개폐 방법의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개폐 방법의 표시를 해줍니다. 현관문의 경우에는 그리는 방법은 동일한데 한 가지만 틀려요. 아니,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도 틀리겠지. 900에 2100을 주는 건 똑같아요. 옵셋 30을 주시고요
옵셋을 120을 주는 건 똑같은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현관문은 이 턱이 없어요. 그래서 턱을 없애야 하는데 자르는 게 아니라 얘를 클릭해서 여기 끝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버려요. 창문 했을 때처럼 내려버려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 분해한 다음에, 방금했던 거 분해한 다음에 옵셋을 900 주셔가지고 똑같이 옵셋 45를 아니 60을 위로 아래로 보내주시고 지우고 자르기 해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쪽이 똑같이 열리는데 원 주지 말고 이렇게 네모를 하나 쳐줘요. 굳이 차이를 만든다고 네모 손잡이를 만들고 이렇게 주고 여기서 인면 처리를 해줍니다. 인면이란다. 은선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현관문은 이렇게 끝나는데, 방문은 이렇게 끝나는데, 현관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들어가는 위치가 방보다 아래인, 여기 쉽게 말해서 방보다 아래인 테라스 높이하고 동일한 위치에 현관이 들어가요. 방문은 방 높이에 들어가는데, 현관은 신발을 벗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올라서니까 한 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벽돌이 쌓이는 위치잖아요,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문을 이렇게 대주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문을 여기다 이렇게 대주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벽에서 좀 남게 돼요. 이런 공간이 생겨요. 또 하나 문제에 따라서는 현관문에가 그냥 현관문이 덩그러니 이렇게 존재해서 현관문을 그려놓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잘 보시면 내가 현관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고요. 오케이? 이 옆에 뭐가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조그맣게 보조창들이 달릴 수도 있어요. 도면 잘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조창이 달릴 수도 있어요, 도면에. 그러면 이 넓이만큼을 재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라고 이렇게 보조창들을 하나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 넓이만큼. 알겠죠? 그래서 옵셋 30을 줘가지고, 똑같아요. 이거는 중간에 선을 하나 긋던가, 아니면 이거를 그냥 통으로 놔두면 좀 부족해 보이니까, 이게 높이가 2100이니까 2100/3 정도 줘가지고 이거 안에 깨가지고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눈 다음에 여기도 30을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그냥 대충 모양만 만들어서 여기 좀 촘촘히 만들어주면 돼요. 알겠죠? 모양이 있다면 이렇게 도면상에서 나온다면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넓을 때가 있고 그냥 얘만 있을 때가 있겠죠? 이렇게 넓을 때가 있고 얘만 있을 때가 있겠죠? 뭔 말인지 알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가 공간이 남잖아요. 그쵸? 공간이 남으면 여기 위에 보조창을 이렇게 달아줘요. 네모를 잡아서 옵셋 30에서 위에가 좀 유리로 막혀 있지만 어쨌든 빛이 들어오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넓이만큼을 다 막아주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30을 주시면 됩니다. 얘를 여기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아서 현관은 인면 처리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단면을 그릴 때도 얘도 그려줘야 됩니다. 현관문은. 방문은 아시다시피 이쪽에서 보이는 건 없지만 여기에 인방이라는 것을 또 추가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 위에 벽돌을 싸거나 했을 때는. 근데 벽돌이 아니라 콘크리트 같으면 굳이 콘크리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벽돌은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인방이라는 걸 넣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이거를 단면을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그리는 방식 자체는 똑같아요. 그리는 방식 자체는 그렇게 틀릴 게 없고 똑같은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를 자를 거고 얘도 네모이기 때문에 창문 그릴 때가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자, 폭은 예전 같으면 190짜리 줘라 200짜리 주라 막 그러겠는데 지금 그냥 200으로 맞춰버리라 그래요. 왜 그러냐? 벽을 어차피 우리 얼마로 맞추겠어요? 400을? 400이든 1.0은 얼마로 맞추기로 했죠? 200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벽 두께에 맞춰서 200,2100을 주시면 돼요. 단면이겠죠. 현재 상황이 인면으로 바꿔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는 단면으로 해주시고, 지금도 단면인 상태에서 그릴 겁니다. 아까 저거 그리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X로 깨주시고요. 옵셋을 900을 아래서 줍니다. 900을 주는 이유는 우리 아까 여기서 900 줬었죠, 위에.
여기 손잡이 위치 잡는다고. 그래서 900을 줍니다. 자, 그리고 위아래는 삭제를 시켜주시고, 자, 이건 틀을 잡아주는데 창문이 좀 걸리는 틀이 있어요. 아니, 창문이란다. 문은 자재문이라고 하나? 앞으로 열리고 뒤로 열리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한쪽으로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문을 자르게 되면은, 문은 우리가 문 틀이라고 해야 될까? 문을 딱 보게 되면은 요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 보이십니까? 이렇게 여기는 좀 들어가서 문이 여기에 걸리게, 문 다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걸리게 해줍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렇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자, 200에 45를 줘요. 이제 이게 안 파진 부분 이제 파야 되거든요. 파야 돼요. 근데 파지 않고 그냥 동시에 사각형을 36,120을 줘버려요. 얘가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를 틀을 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동해서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문이 열릴 방에 붙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열릴 것 같으면 얘를 여기다 갖다 대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다 갖다 붙일게요. 사실은 여기가 필요하지만 갖다 댔죠. 그리고 안으로 이동을 해서 찍고 직교를 걸어서 15만큼만 이렇게 넣으면은 트림으로 잘라주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얘가 걸린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잡아서 여기도 나무인지라 해치를 줄 겁니다. 안시 30일 해서 이렇게 90도짜리 하나, 0도짜리 하나, 두 개를 주겠죠. 이렇게 줍니다. 따로 주는 이유는 얘를 따로 써야 되니까 한꺼번에 안 주기도 하고 따로 주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맞추고, 이동해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 끝을 여기 끝에다 이렇게 대줍니다. 아이고, 절대 직교 같은 걸로 붙이면 안 됩니다. 전 직교를 싫어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자, 이렇게 끝점에다 딱 대주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동해서 선택하고 정확하게 네모가 뜰 때 찍어줍니다. 네모가 뜰 때. 맞죠? 자, 그리고 대칭해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면 아래 내려가죠. 여기 900 말고 가운데 찍어주면. 그리고 얘를 선택해서 복사해서 이거의 가운데를 900에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았죠? 900선 지우고 이 선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틀 여기가 됩니다. 우리가 양판문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면,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하나 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려야 되니까 요 두 개를 선택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를 찍어서 가운데 끝에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인면선 처리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방문이 그려지는 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원을 여기 중간에 놓고 한 30이나 뭐 35라고 그랬고, 여기 원 50짜리 준 다음에, 자, 이동해서, 자, 바깥에 치 말고 30짜리를 찍어서 이렇게 여기다 갖다 대세요. 문 손잡이가 여기 붙는다고. 피스톤인데, 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선 주시고 이거 지우고, 이 원은 인면선, 얘는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복사해서 선택하고 여기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주십시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방문이 만들어진다. 이제 인방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식인지 알겠죠? 현관문도 동일하지만 현관문은 얘가 없어요. 현관문은 얘가 없어요. 대신에 얘가 30이 늘어요. 아까 우리 여기서 빼버렸으니까 30이 늘어요. 자, 그 개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똑같이 200에 2100을 주시고 분해하시고 옵셋을 900을 줍니다. 이것까지는 똑같을 거고, 위아래 삭제, 요 틀을 그리는 것도 똑같아요. 200에 45, 그 다음에 120. 그래서 이동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 끝을 여기 끝에 붙이고, 이동해서 위로
15만큼만 밀어놓고 트림으로 자르자 요렇게 해줍니다. 요거까지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 재밌는 건 해치 안 줘도 돼요. 왜냐 현관은 보통 나무로 안 하거든. 알았죠? 그래서 이동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끝을 여기 끝에다 이렇게 대주시는 식으로 진행하시고, 얘는 밀어 안 합니다. 복사해서 중간 선택해서 900에다 하나 찍어주시고, 자 복사해서 여기 아래에서 여기 아래다 하나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럼 120이 왔죠. 선택한 다음에 여기 위에 찍은 다음에 위로 30만큼만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우시고 얘도 지우고 여기서 선 하나만 이렇게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얘도 지우신 다음에 라인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하나,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복사해서 찍어주신 다음에 이 선들 요렇게와 여기 아래 선까지 인면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동그라미보다는 대충에 그냥 대충 네모 하나 딱 그려주고 인면선을 바꾼 다음에 사이즈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하고 비슷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사해서 이렇게 오시는 식으로 해주시면 얘를 만들 수가 있다. 되겠죠?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현관문이 됩니다. 이것까지는 설명이 됐었으니까 좀 빠르더라도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것들을 넣어 보겠는데, 자 여기에 지금 도면상에 보시면 이쪽에 지금 우리 A라는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가 아니구나. 너무 내려갔었네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큰 창이 들어갔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옮겨주냐? 자, 우리 아까 그렸던 거 있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시프트 했죠? 그럼 하나로 묶여 있어요. 자르기 해서 여기를 잘라버리고요. 여기는 얘가 있어가지고 번거롭게 됐네. 없었어야 되는데. 이게 괜히 먼저 그리면 안 되는데 설명을 못 할까봐 먼저 그려놨더니 번거롭네. 자, 이렇게 잘라주세요. 되셨죠? 여기에다가 나무 창 쪽에 안으로 들어가게 이동해서 여기 끝을 여기 끝에다 이렇게 딱 대주시겠죠? 여기요. 안쪽에다 이렇게 딱 대줍니다. 그럼 요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죠? 창문을 이렇게 안에 넣어줘요. 그래서 이동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안으로 30만큼만 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창문 안으로 30만큼만 넣어줍니다. 뭐 문성 같은 거 잡으려고, 미장이나 이런 거 잡으려고 트림해서 이렇게 잘라버리시고요. 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럼 여기는 공간이 남아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 있죠. 지금 잘랐을 때 잘랐고 여기 뒤에 벽은 비어있는 공간에 여기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잘린 벽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틈의 벽이 보이고 인면으로 보이는 벽이라서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 가지고 선을 그려주고 얘는 인면선이 되게 하고 여기에다가 해치를 넣어서 벽돌 표시를 하는데, 벽돌 표시를 하기 전에 자, 우리 여기 20을 했던 이유가 뭐였던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20을 했던 이유는 콘크리트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도 콘크리트죠. 그래서 다시 P라인 해가지고 하나, 둘, 셋을 이렇게 찍어서 옵셋 20에서 이렇게 키워준 다음에 얘 지우고 얘 인면으로 바꾼 다음에 못 갖게 해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도 덮는다. 그럼 얘가 우선이기 때문에 얘를 잘라 주시고, 자 이쪽도 P라인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덮어 주신 다음에 옵셋을 20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빼준 다음에 얘를 인면 처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서 이쪽 부분이 커버가 됩니다라는 걸 양쪽에 여기하고 여기가 커버가 됩니다라는 걸 넣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안 잘린 벽이 보일 거라 해치 사용자 정의 67 각도 0도를 주는데 잘린 게 아니기 때문에 노란색을 주지 못하고 인면이나 구별해서 뽑으려고 해칭이 가늘거든요. 파란색으로. 그래서 저는 해칭으로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인면으로 해도 돼요. 그렇죠. 저는 가늘게 뽑으려고 해칭을 줘버리는데 이렇게 줘서 안 잘린 벽입니다 라는 걸 강조해서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그럼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방문이 들어가는데 방문은 2100을 줍니다. 방문은 2100을 주고요. 그래서 트림으로 요 사이를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방문 만들어 놓은 거 얘를 컨트롤 X 컨트롤 X 컨트롤 Shift V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진 거를 갖고 오는데 제가 X를 못했네요. 자, 이렇게 갖고 오는데 지금 현재 도면에서 보자면 자,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데 방문이 요 안쪽으로 열려요.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방향이 반대여서 미러해서 뒤집어 직교를 걸어서 반듯하게 찍고 얘 해서 뒤집어 놓고 얘를 이동해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 끝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무조건 여기다 붙입니다. 잘라놓은 것은 인면이 보일 때는 그냥 여기 귀찮으니까 여기에 붙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파기가 귀찮으니까 여기 위에 보내지만 그냥 이렇게 할게요. 단면은 여기다 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얘가 벽돌을 싸면 얘가 힘을 못 받아요. 치장제잖아. 힘 받는 나무가 아니야. 그래서 사각형을 200짜리 큰 나무를 하나 받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옵셋을 20을 바깥쪽으로 준 다음에 자,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 바깥에 20은 이 나무를 가리기 위해서 미장해주고 벽지 발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인면을 처리를 해주시고 이건 재료 표시고 이건 마감 표리고 그리고 트림에서 잘라주시고 이동해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보통 좀 짧게 될 거예요. 그럼 연장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늘려주시고 여기는 끊어주십니다. 여기는 끊으면 안 돼요. 여기는 끊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콘크리트면 벽이 콘크리트면 얘가 없어도 돼요. 벽이 콘크리트면 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가 벽돌이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하셔야 됩니다. 벽돌이면 지금처럼 하셔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해치해서 사용자정의 67 해가지고 여기에 잘라진 벽입니다 해서 단면선으로 이렇게 두 개 넣어주고 다시 해체해가지고 패턴 안시 31 축척 12로 여기를 해칭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냐 벽돌벽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넣어주는 두 개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콘크리트는 인방이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방문을 넣은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쪽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 우리 그렸던 벽 연습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 벽이니까 벽으로 그려주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넣어줍니다. 현관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하냐면 이렇게 이제 쳐다봤을 때 이렇게 쳐다봤을 때 벽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안쪽 벽은 안 보일 거니까 우리는 끝에만 요 끝에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만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100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옵셋을 여기서 100만큼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 선을 인면 처리한 다음에 안쪽에서 보이는 거니까 잘라서 보일 거 아니니까 그냥 트림으로 여기서 잘라버리고 여기 아래 잘라버린 다음에 위 아래 삭제를 시켜버리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벽이 하나 가려졌다는 거고요. 자, 이 벽 옆으로 우리 뭐가 존재합니까? 여기에 문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100만큼이고 좀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한 200 떨어지면 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옵셋을 200을 주신 다음에 인면의 벽을 그리는데 아까 그려놨었죠. 얘를 여기다 붙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문 열리는 방향 얘기했고 원래는 이 끝이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아래를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를 게 아니라 얘가 앞에 있으니까 밑에를 잘라야 돼요. 귀찮잖아. 어차피 보이도 않아. 그래서 얘를 그냥 여기다 그냥 올려버릴게요. 단면은 밑에다 붙이는 게 맞는데 인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알았죠? 요대로 해주면 대응은 끝나는데 짜증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뭐냐, 내가 여기서 계속 쳐다보니까 내 시야가 하필 요 틈 사이가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창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창을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죠. 화면을 이렇게 밀어서 본다면 하필 요 인터넷 창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요렇게 봤을 때 여기 벽 끝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문이 아주 살짝 보이는 그런 짜증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없다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충 자로 재보니 한 40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옵셋을 400을 줘보니 이만큼이 보여버려요. 이 문에 또 열리는 방향이 반대로. 그래서 얘를 미러에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 끝을 여기다 붙여서 자르려 그러니까 선도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선 빼고 내가 폴리선으로 여기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하나 둘 우리 눈에 보이겠다 하는 선까지 이렇게 대충 잡아가지고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폴리선으로 얘까지 복사에다가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다 찍어주면은, 아이고, 여기 끝에다 찍어주면 요만큼이란 게 되겠죠. 이 선 지워버리고, 그래서 지금 묶여져 있으니까 분해하고 트림으로 이거 기준으로 알았죠? 이거 선택하고 트림 해가지고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지워버리고. 그래서 요만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이동해가지고 여기 끝에를 찍어서 위에 선 빼고 요만큼만 잡아서 이동해서 여기를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일부분만 보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까지 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상에서 지금 이 도면의 완성은 거의 이제 치수나 문자 빼놓고 이게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마무리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요거 방문 있잖아요. 현관문 있잖아요. 그쵸? 현관문을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붙였다 싶으면은 요만큼 공간이 남잖아요. 단면으로 하면은. 그럼 여기는 여기서 라인 하나 이렇게 주셔가지고 네모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려줍니다. 교차까지. 얘도 사각형을 깬 다음에 위아래 지워버리고 얘는 인면선을 바꾸고 사각형을 해가지고 200,45를 주시고, 자 여기다가 36,45짜리를 하나 붙여서, 아니면 수치 없으면 대강 해도 돼요. 가운데서 가운데를 찍은 다음에 위로 15만큼만 집어넣어줘요. 안으로. 알았죠? 그래서 트림으로 해서 여기 자른 다음에 이동해서 선택해서 이 끝을 여기다 갖다 대시고 미러에서 선택해서 얘 뒤집은 다음에 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복사를 해도 되겠죠. 이 두 개만 인면 처리하는 식으로 하면은 혹시 현관의 단면을 그릴 때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얘를 자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자르는데 얘를 자르는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